사람이란 무엇인가? 오랜 옛날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 철학자는 아주 먼 나라까지 이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철학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젊은이는 닭을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놈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데 그러면 닭도 사람입니까? 철학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날개가 없는 동물이다. 젊은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는 고릴라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이놈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날개도 없는데 그러면 고릴라도 사람입니까? 철학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날개가 없으며 또 털도 없는 동물이다. 젊은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는 고릴라의 털을 면도칼로 박박 밀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이놈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날개도 없으며 또 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사람입니까? 철학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 영리한 친구로구먼. 이제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지. 사람이란 바로 자네처럼 생각하는 동물이라네. 그 말을 듣고 젊은이는 곧바로 철학자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인지 머릿속에 금세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 막막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식으로 개념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라는 말도 별로 듣지 못한 말이지요. 이것은 정의에 용사할 때 정의가 아니라 개념의 뜻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개념이나 정의는 여러분이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배울 때도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여기서 잘 익혀두세요. 삼각형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내려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입니다. 이제 정의가 뭔지 알겠지요? 어떤 것을 정의할 때는 그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아야 합니다. 자, 앞에서 철학자가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시 살펴볼까요? 철학자는 처음에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은 사람 말고도 많기 때문이지요. 닭이나 타조, 펭귄 같은 새들도 모두 두 발로 걸어다닙니다. 철학자는 그 다음에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날개가 없는 동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도 옳은 정의가 아닙니다. 고릴라나 침팬지, 캥거루 같은 동물은 사람은 아니지만 날개도 없고 때때로 두 발로 걸어다니기도 하니까요. 철학자는 또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날개가 없으며 또 털도 없는 동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좀 더 가깝지만 틀린 정의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처럼 털을 깎은 고릴라를 데려오면 할 말이 없어지지요. 철학자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옳은 정의입니다. 동물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어떤 것을 정의할 때에는 그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아야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여기서 세 사람이 말할 건데 가장 원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지, 원은 모가 나지 않은 평면 도형이다. 홍규, 원은 동그란 평면 도형이다. 슬기, 원은 중심에서 둘레에 이르는 길이가 항상 똑같은 평면 도형이다. 누가 가장 원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린 걸까요? 제 생각에는 슬기라는 사람이 가장 원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반갑다 놀리야를 함께 읽었습니다. 참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